자, 삼순양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자, 잘 들어요. 오늘 했던 것은 한마디로 위기의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박한 순간,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고 어쨌든 잘 풀렸지만 위기였잖아요, 그죠? 삼순양. 그러니까 진심이 통한다는 말 자체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무언가 위험에 빠졌거나 아니면 급박한 순간이 왔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사기, 뭐 아니면은 편법, 뭐 아니면은 뭐 인맥, 뭐 아니면은 뭐 저돌적인 뭐 돌진, 아니면 기다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통하는 그 중에서 이제 위기의 순간 하는 중에 이제 통하는 진심이라는 걸 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순양이 배운 것은 위기의 순간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진심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삼순양이 가슴에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제가 말했죠. 위기의 순간에 쓰는 방법이라기보다 진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가장 아름답고 제가 볼 때는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는 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뒷맛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자, 이거 어디서 쓰느냐? 예를 들면 삼순양의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자, 면접을 볼 때 위기의 순간이죠. 가슴 콩닥콩닥거리고 떨어질까 말까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비님이 가르쳐준 게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진심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 난 내가 가진 진심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살아온 것도 진심이고 저렇게 한 것도 진심인데 이 중에 면접관이 원하는 진심이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럼 면접관이 여기 지금 직원들을 왜 뽑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면접에 대해서 물어본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해요. 그리고 떨어지죠. 또 와서 또 얘기해줘요. 안 하죠.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삼수님은 지금 해본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진심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거를 배우면 돼요. 가슴 깊이. 평생 삼순양이 자식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제가 가진 보석 중에 하나예요. 그 보석을 삼순님이 살짝 해보신 거예요. 맛을. 자, 어디까지나 이건 위기의 순간에 발동하는 것이고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건 그거는 항상 쉬운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삼순님 생각해봐. 또 이 위기의 순간이 와야 되겠어? 또 진심이 통하는 순간을 물론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긴 하겠지만 일부러 그걸 맞을 필요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위기의 순간이 안 오는 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어쩔 수 없이 오는 건 맞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저건 이제 하나 알아두시고 제가 여기서 항상 오는 사람들한테 가리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줄기가 이 아비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째는 솔직함. 첫째는 왼쪽엔 솔직함. 오른쪽에는 삼수님이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일을 찾아주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으면 삼수님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사랑을 주면서 살 수 있고 종국에는 신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건 이 솔직함이에요. 자, 이 긴 얘기를 왔지만 끝은 간단해요. 삼수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늘, 항상. 그래서 아까 그 솔직함도 연습해 봤죠? 자, 이제 솔직함을 여기 와서 한 번씩 연습하시면 돼요. 삼수님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항상 생각하면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솔직하게. 근데 솔직하게 어떻게 얘기하지? 그랬을 때 저는 솔직함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고 익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해준 것 중에 저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했던 말 기억나요? 오빠,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이제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런 말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이게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한 얘기는 아니에요. 삼수님은 솔직한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아까도 그게 자아도 솔직함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 아까 자아도 솔직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야, 이 멍청아. 이것도 사실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솔직하게 바라보면 물을 안 줘서 마른 건데 왜 욕해? 그거예요.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게 단순하게 그거예요. 그냥 내 속에 있는 솔직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줄게. 예를 많이 들어. 제가 그래 예를 계속 들어줘요. 오빠, 나 이번에는 그냥 좋게 좋게 끝났지만 사실은 나 앞으로도 잘할 자신은 없다? 솔직히. 나도 있잖아. 오빠도 힘들었지. 근데 나도 사랑 못 받고 커가지고 되게 바싹 말랐어. 오빠 내가 살은 이렇게 또 오동통해도 내 속은 바짝 말랐대.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잘할 거라는 얘기는 내가 못하겠어, 오빠. 근데 내가 오빠를 많이 좋아해. 그건 진심이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남자한테 힘을 줘요. 남자는 아유, 우리 남편, 우리 오빠 최고야. 우리 오빠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 안 좋아해요.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삼수님도 남자친구가 야, 너 김태희보다 훨씬 이뻐. 내가 너만 보면 뿅 가. 난 너밖에 없다. 물론 기분은 좋지만 부담스러워요. 계속 그러면.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이런 말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남자들은 솔직한 말을 들을 때 되게 편안해요. 진짜로.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솔직한 표현. 그 솔직한 표현을 하시려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냥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오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제가 제 와이프한테도 이걸 가르쳤거든요. 제 와이프도 삼수님처럼 굉장히 척박하게 자라가지고 제가 온 영혼을 다해서 제 아내를 섬겨서 했어요. 그런데도 제 아내가 이 솔직함을 익히게 되는데 한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근데 실망하시지 말 것은 삼수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날은 와요. 그래서 항상 솔직함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라 그랬어. 아비님이 솔직하게 말하라 그랬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솔직함? 그랬을 때 얘를 떠올리는 거야. 아, 나 앞으로 잘하지 못해. 근데 내가 오빠 좋아하는 건 진심이야. 아, 그래.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게 말해야 되나? 오빠, 내가 요리는 잘 못하는데, 맛있게 한다는 말은 못해. 근데 내가 한 두어 가지는 내가 끓여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오빠 애들 있잖아. 근데 솔직히 내가 자신은 없다? 근데 아직도 감당할 자신은 없어, 내가. 근데, 그래도 나는, 그러니까, 막 이런 말들. 근데, 근데 내가 그 아이들도 내가 사랑해줄게 라는 말을 막아야 돼. 막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솔직한 게 아닌데. 나 그 애들 솔직히 싫은데. 나 그 애들 솔직히 단둘이 시간을 갖고 싶은데. 싫은데.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빠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오빠 나 어리잖아. 발동해요. 나 솔직히 그 애들을 솔직히 보기 싫을 때도 많은데, 이거 얘기하면 오빠 짜증날 텐데, 어떻게 얘기하지? 근데 얘기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빠,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오빠 내가 어리잖아. 오빠 나한테 시간을 좀 주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샘솟아나기 시작해요. 솔직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그렇게 해준 여자는 없었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준 여자는 없었다. 이래요. 삼수님 뭘 대단한 거 한 게 아니야. 삼수님 아직도
모르고 허덕거리고 못해주고 실수하고, 삼수님은 또 스스로에 집착하고도 싸우느라 정신없고, 남편한테 뭘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남편의 사랑이 자라기 시작해요. 삼수님도 사랑에 대해서 알잖아요. 약간은 뭘 해줘야 사랑인가? 솔직히 알아만 줘도 사랑스럽지 않아요?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줘도 쉴 수 있지 않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은 물 한 방울만 줘도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자, 이해되죠? 이거는 익히는 거예요. 계속 오면 돼요. 한 번씩 한 번씩. 자주 올 필요는 없고, 고민 상담방에 뭐하러 자주 와? 필요할 때 한 번씩 들러서 이렇게 듣고 하면은 반드시 바뀌어요. 제 와이프가 삼순양보다 한 3배 정도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도 한 2년 반 정도 걸렸다면 우리 삼순양 같이 지금도 지혜로운 이 여성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